네,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9강이고요.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전이 솔직히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척 쉽다고 생각해서 그냥 단순히 이게 암기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번 이번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내용들이 벌어지고 좀만 이해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 네. 이 사진 보기만 해도 지금 제가 어지럽습니다. 네. 어지럽고요. 이렇게 참 열심히도 도네요. 지구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씩 지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구가 아무튼 꾸준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쁜 일보다는 더 좋은 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움직여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구가 돌긴 도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는 왜 돌까? 안 돌면 안 되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 라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그에 대한 질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추측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 때문이냐면 바로 빅뱅에 의한 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빅뱅이 뭐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아주 작은 점에서 강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뻗어가면서 뭐 이제 뭐 뭉치고 하면서 뭐 별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랬다는 설입니다. 그걸 빅뱅설이라고 해요. 빅뱅이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말 표현하면 큰 폭발이죠. 폭발. 네, 폭발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힘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우주를 만들 만큼 힘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 어마어마한 힘이 처음부터 생겼을 때 발생했는데 이 힘 때문에라도 우주에 있는 모든 알갱이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 힘을 버티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 수금지와 목도, 천해 8개의 행성들이 있지만 다 움직입니다. 멈춰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런 빅뱅에 의한 힘이 지금까지 아직도 유지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새로운 사실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자전의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죠. 자전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바퀴씩 돌면 자전이 아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지금 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수천만 년 후에는 지구가 하루에 2바퀴씩 돌 수도 있고요. 하루에 반 바퀴씩 돌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틀린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게 정답이겠죠. 참고로 과학은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답이 틀릴 수도 있고요. 지금의 틀린 답이 나중에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발견한 것도 너무 작은 양만 발견했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과학 기구가 발명이 돼서 더 좋은 측정을 하게 되면 더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자잘한 모습의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구, 우주, 별, 뭐 우주에 대한 움직임, 뭐 별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어디서 보느냐 이런 상상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슈퍼맨 또는 아이언맨 같은 영웅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지구 바깥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나오셨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구 밖으로 나와서 지구 옆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네요. 그렇죠? 돌고 있는데 지금 이 W가 서쪽이란 뜻이고 이 E가 동쪽이란 뜻입니다.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지금 웬만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 쉽게
이해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방향을 상상하실 때는 외우기보다는 좀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지금 이 지구 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크게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도가 상상되실 겁니다. 자, 지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바다가 있죠. 동해안, 서해안. 자, 여러분, 동해안이 우리나라 지도상에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다 아시죠? 우리나라 동해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동해바다에 독도가 있듯이, 예, 오른쪽이 동해바다, 우리나라의 왼쪽은 서해안, 서해바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지도를 상상하시고 지구의 움직임을 다시 보죠. 지구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상의 왼쪽은 서해안, 서쪽이고요. 오른쪽은 동해안, 동쪽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구를 표현할 때 서에서 동으로 회전한다라고 외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오셔도 돼요. 우리나라 지도 한두 번 본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슈퍼맨이 돼서, 또는 아이언맨이 돼서, 자, 지구 밖으로 나와서 북극으로 올라가세요. 북극 하늘로 높이 떠서 하늘 위에서 북극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왼쪽 사진이요. 자, 바로 북극 위에서 떠서 보는 거예요. 상상되시죠? 아, 북극에서 보니까 아까는 옆으로 돌았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팽이처럼 도네요. 팽이처럼. 근데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돌겠죠, 당연히. 이 도는 방향이 오른쪽, 왼쪽? 네, 왼쪽이고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네, 반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외울 게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자전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별의 일주 운동이 생긴다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낮과 밤이 반복된다고요? 이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그쵸? 인공위성이 서편현상이 일어난다고? 이거 무슨 영화 제목인가요? 예. 아무튼 푸코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한다고요? 이거 라면 이름인가요? 예, 아무튼 뭔가 회전을 한답니다. 좀 안 웃겨도 이해 바랍니다. 예, 좀 아재 개그를 하는 편이고 제가. 전향력이 발생한다. 예, 뭐 역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무슨 힘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고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른 영상에서는 밑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전 파트를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자, 우선은 일주운동. 아까 일주운동 써 있었죠? 일주운동 알기 전에 이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바로 물체 움직임에 대한 건데, 물체의 움직임이 항상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가끔은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자동차에 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항상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은 아니죠. 자동차에 탄 상태에서 자동차가 출발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을 때 이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였죠? 바로 나무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실제로 나무는 땅에 콕 박혀 있지만 차에 타고 있을 때는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즉 나무는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또 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즉 여러분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무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린 과학에서는 상대적이다가 표현해요. 그래서 뭐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그런 의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되시면 제가 본격적으로 별의 일주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주의 운동이 있는데 운동은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일주의 한자 뜻을 찾아보니까 해 일자에 둘레 주자를 썼답니다. 즉 해둘레가 아니고요. 이 일자는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둘레를 돈다. 지구 둘레를 돈다 해서 일주운동,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쉽습니다. 자, 지구 그림인데요.
지금 지구 축을 이렇게 그렸는데,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구 자전축을 기울여서 그리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틀린 게 아니고요. 제가 좀 힘이 세서 지금 이 자전축 기울어진 걸 세워놨어요. 예. 좀 세워놨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설명 쉽게 하기 위해서 자전축을 세워놨습니다. 예, 이거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하필 우연하게도 이 자전축하고 위로 똑바르게 올라가면 어떤 별이 이 자전축의 위치가 똑같은 곳에 별이 위치했대요. 그 별을 우리는 북극에 있는 별이라고 해서 북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 그래서 이 별은 지구가 아무리 자전해도 움직이는 것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북극성 제외하고입니다. 북극성 제외하고, 북극성은 일조운동을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북극성 주변에 있는 다른 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별이 여기 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이 지구 이 부분에서 지금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는 끊임없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돌 수밖에 없어요. 자전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조금씩, 그쵸? 하루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별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별은 안 움직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는 나무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착각을 했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별은 반대로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자,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도는데 별은 반대로 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는 별은 움직이지 않지만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하시면 별이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안 해오셔도 돼요. 상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은 동에서 서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수밖에 없는 구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죠? 자, 두 번째는 낮과 밤의 반복입니다. 자, 이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예, 그게 제 생각이고요. 자, 태양이 오른쪽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고, 태양에서 햇빛이 이제 지구로 오고 있겠죠. 직진을 해서 오고 있는데, 당연히 빛이 이 지구의 지금 현재 오른쪽은 빛을 비추는 거고, 이 태양빛이 지구를 뚫고 못 지나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갈 수 없어요. 뭐 혹시나 빛이 휘어진다면 반대쪽으로 휘어서 쭉 가면 여기도 환한 낮이 되겠지만, 아쉽게도 이쪽은 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밤과 낮이 생기는 겁니다. 다행이죠. 하루 종일 밤만 있어도 참 불행했을 텐데, 다행히 12시간 지나면 다시 태양이 뜨고 12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가 져서 우리는 자다가 놀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참 고마운 일이에요. 자전이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그래서 참 돈다는 게 뭔지 생각하면 참 큰일 아닌 것 같지만, 돌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쯤에 이제 마무리하는 겸해서 의미에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별의 일주 운동 방향은? 자, 상상해 보시나요? 별은 무슨 쪽에서 무슨 쪽으로 돈다? 맞추셔야 됩니다. 네, 복습 소리 내서 말씀하세요.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자, 일주 운동 방향 어디다? 네,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이죠? 자, 두 번째, 낮과 밤이 변하는 주기. 쉽게 말해서 낮이 밤으로 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몇 시간? 12시간이죠. 여러분이 12시간 안 하고 뭐 5시간, 4시간, 뭐 24시간, 뭐 48시간 얘기했다. 그거는 분명히 다른 행성을, 주기를 얘기한 걸 겁니다. 지구는 12시간입니다. 자, 자전의 방향. 자, 자전의 방향 설명하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왼쪽, 오른쪽. 생각해 보셨나요? 그 다음에 시계, 반시계. 생각해 보셨나요? 그 다음에 동에서 서에서 동. 자,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바로 왼쪽이고요, 반시계 방향이고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걸로 표현을 하든지 여러분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외우시면 안 되고요. 별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별은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별도 있지만 우리 지구 주변에 있는 별들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기 때문에 관찰을 할 수 있고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건 갑자기 제가 이제 이거 영상을 만들다가 생각한 건데 자전을 갑자기 자전을 왜 못 느끼는 걸까? 지구가 상당히 빨리 돌고 있잖아요. 근데 자전을 왜 못 느끼는데 한번 고민해 보죠. 다 아시나요? 보통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났고 지구 밖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구에 적응이 돼서 우리가 도는 걸 못 느낀다고 상상하겠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정확한 말이 있어요. 바로 등속 원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구가 같은 속력으로 계속 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상상을 하셔야 되면 자, 여러분이 차를 타고 있는데 자, 차에 창문이란 창문은 다 가렸습니다. 밖을 전혀 볼 수 없고요. 앞쪽도 가렸습니다. 예, 자동차 앞쪽 창문도 가렸어요. 예, 사고 안 난다 가정하고 합니다. 자, 앞쪽도 가려서 우리는 자동차 밖을 전혀 볼 수 없고 아주 자동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아요. 상상이 되시죠? 그런 차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밖에서는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모두 다 가리고 있으면 차가 움직이고 있어도 우리는 움직인다고 못 느꼈을 거예요. 속력이 일정할 때는 우리가 힘을 잘 못 느껴요. 근데 갑자기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께서 갑자기 속력을 갑자기 낸다 할 때, 출발할 때 속력의 변화가 생길 때는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쉽게 느껴요. 근데 속력이 일정해지는 순간은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다행히 속력이 계속 일정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빠르지만 못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공부할 게 많죠. 하지만 이해만 하시면 정말 또 재밌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전공법인데 자, 저는 항상 이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정말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번에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 문제만 풀었을 때랑 자기가 푼 문제를 친구한테 제대로 설명했을 때 느낌이 정말 달라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가끔씩은 설명하다가 깨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몰랐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도 제가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도 좀 강추하는 겁니다. 네, 설명이 진정한 이해의 한 방법이에요. 시간은 걸리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정말 뿌듯함도 느끼고 여러 가지 좋은 점 느낄 수 있어요. 차이를 느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 설명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겁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